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어서 이거네요. 이게 좀 긴 문장이라서 써있는데, 이거 역시 그 개성, 자기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이거 띄어쓰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리석을 놓자, 탁할 탁자, 무탁 띄우고, 생 띄우고, 진노인데, 화낼 진짜 화낼 자입니다. 이 진노란 말은 옛날 어르신 그 말이죠. 진노하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진노입니다. 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탁할 탁자, 달생자, 화낼 진짜 화낼 자. 그 다음에 다개자, 이날린 자, 이치자, 아니불다 통할 통자. 이 말이고. 개 띄우고, 인리 띄우고, 불통이라. 그 다음에 쉴 휴자입니다. 휴. 이 휴자는 무자하고 통하는데, 여튼하네. 휴자는 물이나 지자하고 통해야 금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첨자 더할 첨자고, 마음심자, 위상자, 불화자고, 띄어쓰기는 휴첨 띄우고, 심상 띄우고 하고, 지작, 시을작자, 귀자, 변두리 변자, 이변, 바람풍자. 그러니까 지작 띄우고, 이변 띄우고, 풍. 장단은 좋을단, 나쁠단자죠. 장점, 단점이죠. 가가 띄우고 유효. 염량, 뜨거울 염자, 쓰늘라 양자. 염량은 처 띄우고 동이라. 곳곳마다 그죠. 시비 또 옳고 그런 게 시비 옳고 그림 띄우고 무 띄우고 실상, 실제 실자, 상상자, 실제 모습 상자, 모습 상자. 구구한 궁구할 구자, 끝경자, 궁구할 경자 띄우고 모두 총자 띄우고 성공. 그러니까 구경 띄우고 총 띄우고 성경, 시비 띄우고 무 띄우고 실상입니다. 자, 보면은 우탁, 어리석기나 탁자는 우리 막걸리 중에 탁주라 하죠, 탁주. 우연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머리는 맑아야 돼요. 청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엉켜가지고 머리가 멍해져요. 그 상태가 탁이에요, 탁. 탁하다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가 머리가 맑을 수 있는데 너무 잡념과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탁하게 된 거죠. 우연. 이게 그래서 탁하게 된 거죠. 탁하게 된 거는 이 망상과 잡념 때문인 거죠. 그래서 탁하게 되면, 탁하게 돼서 진로, 화가 나는 것은 머리가 안 돌아가기나 너무 생각이 탁해가지고 잡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외적 조건이 아까 있지만 또 사람은 심해, 이제 외적 조건이 딱 오면은 이것이 맑게 마치 채로 가지고 걸리듯이, 배쪽 걸리듯이 그 바깥이 마음이 맑게 걸러져 가지고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탁하니까 들어와서 막 헤매는 거죠. 헤매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맑고 이렇게 여유로우면은 바깥에 있는 현상들이 그 현상 그대로 와가지고 맑은 상태 걸러져서 내기 때문에 어징하는 건 다 웃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잡념에 막 탁해가 보면 그 바깥 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팍 내비는 게 그게 진로. 이 마음이 맑지 못해서 그런 거죠. 생각이 짧을 수 없고 그거는 뭐냐면 모두가 이치가 인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해서 인할 자 무엇이 이치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인할 자. 머리가 이치가 통하면 뭐냐면 이치가 통하면은 바깥에 있는 외적 조건들이 딱 오면은 그 이치로가 생각을 해가지고 청이 와서 걸러져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그거는 이통이야. 이치가 통하는 거야. 이치가 통해서 오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오는데 탁하면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 여분에서 걸러지거든, 한번 생각이. 그 여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죠. 굉장히. 어징하는 건 다 넘어가죠. 꼭 진짜 중요한 거 외에는 어징하는 건 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옛날에 황희정씨 이야기죠. 이 사람이, 야, 너도 맞다. 이 사람이 너도 맞다.
또, 아니, 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왜 옳다 그러고 왜 그렇다 그러냐니까. 아, 그래, 너도 맞다. 이런 식인데.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황희정은 새 왕을 모시는 거예요. 그 최종 때 임금이지만 새 왕을 모시는 거죠. 그 혼란한 시기에 새 왕을 모신 거예요. 그 조선조 초기도 굉장히 이 팝을 시험이 심할 때였는데 그때 그 황희같이 너도 옳다, 너도 옳다는 그런 포용력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영의정을 오랫동안 한 거죠. 새 왕을 권하도록. 그런 거죠. 근데 이치가 안 통해서 그래, 이치가. 이치가 통하면 걸러지니까. 아,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걸러지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휴첨. 더할 첨자, 실자, 더하지 말라는 거지. 무엇이? 심상화. 마음에다가 화를 자꾸 더하지 마라. 이 불이란 것은 이 망상, 잡념 같은 화거든. 사람이 어깨가 굳는 것은 이 화는 하늘이 있고 수는 땅이 있는데 이 화는 머리 쪽에 있어, 머리. 수는 발바닥에 있죠, 발바닥에.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 화가 많아가지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지고 경추도 굳어져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깨가 막 뻣뻣하게 굳어요. 그럴 때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듯이 이 심상에 화가 많다는 것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화를 갖다 보탠다는 것은. 보태지 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 똑같은 거죠. 화는 머리에 100kg 들어요, 100kg. 화기는 머리에 100kg 들고 쑥이는 밥바다 용천에서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 화기가 100kg 들어와서 이 배로 들어가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용천의 쑥이는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줘야만이 사람이 이 기운이 잘 소통된다. 인맥이 잘 소통되고. 그런데 마음에다가 이 화라는 것은 너무 많은 생각, 번민 이런 것을 갖다가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마음의 화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거기다가 외적 조건에서 와요, 외적. 바깥 일 때문에 내가 자꾸 막 화가 나고 그런 거지. 바깥에. 그래서 뭐냐면 다만 진짜 치열하게 다만 하라게 뭐지? 이변 귓볼이지 귓볼. 귓볼을 스쳐가는 바람인 양 생각하라게 지혜를 잡게 하는 것은. 참들이 나를 신경 쓸 수 있는 뭐 어쩌저쩌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끌려가 가지고 발목이 잡혀버리면 문제 생긴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발목이 잡혀가면 그놈 이야기가 이거에 만나서 생각하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자기한 상온 이야기는 귓볼을 스쳐가는 거, 귀바퀴를 스쳐가는 바람이 양 이야기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듣는 순간 빨리 들어가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장단은 좋고 나쁜 거죠.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다 있어. 대문 속에 들어가면 번뇌 망상 오는 집 없잖아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단 다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체를 싫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불탈 염자, 선할 염자거든. 이 세상사 성서예요. 불꽃처럼 막 타오르는 일도 있고, 재물도 그렇고, 벼슬도 그렇고, 막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서늘하게 식어가는 거죠. 돈도 없어져 가고, 벼슬도 없어서 서늘하게. 그 세상 만사 성세인데, 그것은 곳곳마다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곳인들 늘 불꽃 같은 그런 부와 권력을 갖고 있고, 어느 곳인들 항상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에 있는 것이 다 변해간다는 이렇게. 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무십상이라. 시비란 것은 실제 모습이 없는 거야. 이 상자는 불교에서 말씀하신 상클 때 모습이 실제 상은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시비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이게 장자 배우면 이게 의식이 나타나는 게 장자가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는 건데 장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A, B, C 또 모두 이렇게 했는데 A라는 사람이 B를 이 아저씨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황인데 이 상황을 A는 옳다, B는 그러다. 그러면 A가 진짜 옳고 B는 진짜 그러냐는 거야. 또는 B가 옳다, A가 그렇다면 그럼 B가 진짜 옳냐는 거야. 또 안 그러면 B, C가 그렇다고 A가 옳다 그러면 그럼 B, C가 옳고 A가 그러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상자는 뭐냐면 시비란 것은 생각에서
얽매인 거다 하고 장자니 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근본적으로 장자도 시비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것처럼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 끝까지 생각해보면 이 세상, 이 변화, 삼라만상의 변화,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구경은 끝경자니까 끝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총자, 다 총자, 모두가 텅 빈만 있고요. 헛되다니까, 헛되다. 성공은 전부 헛된 거야, 헛된 거. 그러니까 헛된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요즘 아침에 산에 가신 분이 있다. 저는 기사를 같이 와가지고 가는데 아침 햇살과 그 향기와 그 다음에 새 소리 막 가면 그냥 자기도 막 황홀한 거죠. 황홀해. 속에서 막 황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부질없는 세상 사는 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번뇌 망상 더 못하는 거 다 비웃다는 가가마 집집마다 모든 게 장단점 다 있고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하고 시비라는 것도 다 상황만 다 다르니까 헛되니까 이걸 극복하고 이치에 통하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여유로워진다는 그 말 하는 거예요. 여유로워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녹차계열인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이 차생활 문화원 같은 이제 차 강의를 좀 했었어요. 차 고전 강의. 동다송이나 다부나 대관도이나 다경 같은 것들인데, 그걸 내보면 차 고전에서 끊임없이 차를 갖다 참여하는 게 뭐냐면, 맑게 해줘. 마음을 맑게 해준다는, 영혼을 맑게 해주는 거. 혼자는 입신의 경계하는 말 했거든. 혼자 차를 마시면 그 차의 맑은 기운, 차는 머리를 맑게 해주거든. 딱 마시면 온몸에 번지는 그 맑은 기운이 입신, 들어갈 일도 없어요, 입신. 심령의 세계까지 들어간다, 그런 말 쓰는데, 다경이 나온 이야기지만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부질이 없는 것보다 맑은 기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영혼이 너무너무나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이건 굉장히 긴 건데, 이 긴 거라서 글자가 좀 그런데 책을 보셔야 되는데, 이 자장이라는 사람과 공자와의 대화인데, 자장이라는 사람은 공자보다 48세나 연하는 게 공자의 마지막 제자예요. 70 같으면 22살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어린 제자인데, 이 친구가 머리 좋아요. 공자 사후는 자장 학파를 이룰 정도 머리 좋았는데, 어느 날, 자공은 공자 1세대 제자예요. 10몇 살고 차이 나니까. 1세대 제자가 자기 후배, 한참 후배인 그 애들 보게 하는 거야. 공자에게 물었어, 스승한테. 선생님, 자장과 자하, 이 사람도 44살 차이인데, 나이가 전부 다 20대인데, 20 초반인데, 자장과 자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현명합니까? 물어. 그때 공자가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해. 그랬더니 이 자공이,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나은 것입니까? 물었어요. 공자가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같다. 유명 과유불급의 대상이 됐던 친구예요. 머리 굉장히 좋은 친구죠.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이 공자 당시에 가장 제자일 때 부자예요. 가장 부자이면서 또 재상까지, 국무총리까지 할 정도로 머리도 뛰어나고 돈도 잘 벌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논어에서 보면 논어에서 그렇게 공자를 위해 헌신했지만 공자는 항상 이익도 아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방금 이 질문을 한 거 똑같은데, 자장은 이 현세에서는 부와 권력의 최고를 가졌었는데, 이 현세를 벗어난 이 세계, 정세계인데, 이 세계 자장은 뭘로 갖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정자로 하는데. 그래서 공자가 늘 이 자장한테는 아쉬워하는 제자예요.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 좋고, 그 대신 안현이라는 제자는 굉장히 공자 좋아했던데, 그 사람은 이 물질의 길을 뛰어넘어가지고 아내는 이쪽 세계에 노는 거예요, 정신세계. 정신계에 노는 그 사람은 안현인데, 그래서 안현을 높게 쳤던 건데, 하여간 이 제자 두 사람의 이 대해서 물었던 건데,
이 물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누가 더 잘났습니까? 물은 건데, 그런데 이 유에 주어진 게 과유불급. 이게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지나친 것과 너무 똑똑한 놈, 한 사람과 미치 못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다 같다는 거예요. 왜? 이 중도, 중용, 공자 사상 중에 하나가 뭐 중용, 중도거든요. 중도가 뭐냐면 시중이라고 하죠, 시중. 그 상황에 적중한 삶을 살아야만이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지나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시중의 삶을 살 수 있고 부족한 사람도 시중을 살 수 있는데, 이 시중의 삶이 지속되는 삶을 살면 최고로 적거든, 공자는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머리 좋은 사람은 시중을 지나쳐가지고 자기 잘난 척에 바쁘고, 어떤 사람은 시중을 잘할 때 어떤 데는 미처 못 미쳐서 못할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시중이 최고의 삶을 왔던 거예요, 공자는. 그런데 그러한 이 어린 자장이 해외 여행을 가면서 여행 가기 전에 공자한테 마지막 내가 해외 가서 살 때 내 마음에 평생 동안 유지하면서 나를 수양할 그를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했을 때 공자가 한 말이 인을 위한 인, 참을인자. 이 전체가 한마디 인이 인. 딱 한마디 인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유불급 했듯이 이 자장이라는 인간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 20살 남짓한 가서 20살 될 20살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 늘 지나칠 수 있으니까 경계가 뭐냐, 이 인자로 가지고 너 머리 굴리지 말고 늘 누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대장한테 너무너무나 절절한 이야기를 한 거죠. 머리 좋은 사람 지나치잖아, 항상. 그러니까 그 잘난 체 하는 걸 갖다가 잘난 체 하지 마 눌러주는 게 바로 이 자장한테 던진 인이에요. 볼게요. 자장이 욕행에 사어 띄우고 부잘세, 원사 띄우고 일언 띄우고 위 띄우고 수신지 띄우고 미한의다. 자, 자장이 욕행 떠나려고 하고자 할 때, 행하고자 할 때니까 떠나는죠. 떠나려고 할 때에 사는 이 또 그 인사, 떠날 사자니까 떠나면 인사하는 거죠. 부자에게 떠난 인사할 때, 떠날 사자 인사할 때 원한다, 사자는 줄사자, 이렇게. 주기를 바란다, 줄사자. 내려준다는 거죠. 원사,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일은 한마디 말로서 수신, 몸을 닦는데 아름다움으로 위자 삼을 말한 한마디 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한 거죠. 자, 내 몸에 수신의 아름다움을 삼을 만한 한마디 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와 백행지 띄우고 보니, 아까 백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 기억나시죠? 일백백자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행실의 근본이 인지 띄우고 이별이라. 백행지 띄우고 보니 인지 띄우고 이별이라. 참는 것이 최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이 자장의 성격을 딱 누르는 거지. 그럼 자장왈 하위 띄우고 인진 있고, 무엇을 일러서 인이라고 합니까? 하위. 무엇을 일러서 무엇을 해서 인이라고 합니까? 어찌해서 인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인이라고 합니까? 이게 무엇 하자니까. 무엇을 인이라고 합니까? 참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왈 요게 나와요. 천자, 제후, 관리, 형제, 부처, 풍우, 자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에서 처시 나와, 7개가. 자, 첫 번째, 보자와 천자 띄우고 인지면 국 띄우고 무예하고, 임금이, 왕이 참을 수, 늘 천하를 다스리면서 참을 수만 있다면 나라에 해되는 게 없어. 자, 천자가 참을 수 있다면 나라에 해되는 게 없다는 거. 천자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 욕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는 거죠. 이 참을인자 갖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구 조건을 다 끌어안아 주는 것이 인지, 참을이야.
그러면 자연주의 나라 핵이 없는 거죠. 자, 제후. 옛날에 제후란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천자가 원래 모계 사회에 때는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계 사회를 넘으면서 정착 사회가 되거든. 정착 사회에 되면 부족 국가 시대가 되는데, 옛날에 이 천자가 있다면, 이 천자가 이 부족 국가들을 전부 다 마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후로 삼은 거예요. 후를 삼은 거죠. 후로 삼은 거죠, 후를. 이 제후로 삼는데, 이 후들을, 천자는 이 후들만 관리하면은 이 후들이 자기 지역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봉건사회래요, 이 봉건사회. 이 봉건사회인데, 이 봉건사회 시대에 이 천자는 이 제후들은 자기 요 지역만 잘 관리해가지고 천자한테 세금도 내고 보호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제후들은 참을 수 있다면, 즉, 백성들이 포용할 수 있다면 성기대라, 그 큼을 잃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국가가 성이 나눠져 가지고 A란 제후, B란 제후, C란 제후 있다면 국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제후가 잘 다스리면 다른 데 있는 백성들이 몰려와요, 자꾸 이렇게. 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요즘 말은 회사 운영을 잘하고 회사 크기가 똑같은 거죠. 제후들은 나라가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백성들의 뜻을 잘 끌어안고 그냥 포위 잘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큼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라가. 회사가 크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관리. 이 조직의 관리들이지. 조직의 이제 관리들인데, 이 중앙관리 관리들인데, 이 관리들이 늘 참을 수 있다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관리 참을 수 있다면, 관리 띄우고 인지면 진 띄우고 귀위야. 그 자리가 자꾸 올라가. 하급 관리에서 고급 관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관리 띄우고 인지면 진 띄우고. 형제 띄우고 인지면 가 띄우고 부귀야. 형제들이 참을 수 있다면 집안이 부하고 귀하게 돼. 이게 옛날에는 그 벼슬직 음직이 많아요. 음직. 이 음직인데 시험을 안 보고 과거 시험도 안 보고 과거 벼슬 따는 게 음직인데 이거는 한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고 잘 다스려서 빛나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벼슬을 시켜주는 옛날 직업이 있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토대가 됐잖아요. 국가 바로 커지면, 가정이 커지면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음직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목해서 잘하면은 일도 협동적으로 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은 추천받아 벼슬 따 있으니까 집안이 부하고 귀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만도 이 북반기에서는 뭐냐면 사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제때의 농사를 짓지 못하면 가을에 추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제때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문장이 해가지고 가문마다 장인인 거예요. 가문이 장인인 거예요. 이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건데 전체가 일시단절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는 거죠. 중국에는 지금 이제 무슨 큰 단지가 있잖아요. 그 집성선들이. 근데 그걸 잘 해가 농사를 지으면 자연히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하죠. 부부가 서로가 참으면은 그 세를 맞출 수 있다. 즉, 같이 한 세상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은 부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남자와 여자 다른데 뭐. 환경도 다르지를. 생각도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부부의 관계, 실은. 그런데 그걸 서로가 참으면서 이렇게 포용해주면은 한 세상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종 띄우고 기세. 부처 띄우고 인지면 종 띄우고 기세. 부모 띄우고 인지면 명 띄우고 비벼라. 자, 부모. 이 붕자는, 붕자, 우자 달라요. 붕자는 이 붕자는 기러기가 날아가는 생각하면 제일 빠르죠. 기러기가 날아가려면 이 기러기가 쭉 가고 또 쭉 가는데 이거는 앞에 서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기러기가. 그러니까 수시로 바꿔야지,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서 이거는 공간을 가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든 자리예요. 리더가 되는 건데. 이걸 바꾸고 가는데 이 기러기가 가는 이 모습과 같은 형태가 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지향성,
지향성이 같은 무리끼리는 풍이라고 그래요. 같은 공부를 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지거나 동호인 모임 같은 건 전부 다 풍이에요. 풍. 요즘 동호인 모임 전부 풍이에요. 근데 우는 뭐냐면 전혀 달라. 이거 손 두 개 악수하는 형태 웃잖아. 손을 둘이 잡고 악수하면서 오래간만에 악수하는 형태인데 우자가 버두자가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지만도 만나면은 술 마시나 만나면은 산에 가면서 등산을 마셔.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전혀 지향성은 다른 삶을 사지만 한 번씩 만나가 놀면 재밌어. 뭐 좀 일편이 하지만 만나 술 먹으면 집에 술 맛도 나. 그럴 경우가 우가 돼, 우. 분구가 달라요, 분구가. 그런데 그 상황이든 이게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막 하면 그럴 때 그걸 참을 수만 있다면 서로가 참았다면 이름이 폐하는 없어요. 다들 폐자니까 다치지 않아. 사람 살아가면서 나 이제 내 머릿속에 내 이름 지울 거야. 그럼 끝났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지. 그럼 되게 싸우면 나 이제 내 머릿속에 네 지워. 이럴 때는 피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 띄우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참으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지. 막 바깥에는 막 화가 나는데 그걸 참으면은 무 띄우고 화해라. 화와 해되는 게 없어. 모든 화와 해는 뭐냐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또 이어져가지고. 자장왈. 불인즉 띄우고 야 있고 아니 참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면 불인즉 야 있고 야 있고 어떻습니까? 그래 물더니 자왈. 천자 띄우고 불인이면 국 띄우고 공회죠. 천자가 참지 못하면 나라가 공회죠. 아까 했지만 이게 천자국이라면 여러 가지 제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천자를 배반해버리면 이거는 헛개버리는 거죠. 천자는 자기 조그만한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게. 제후들이 전부 떠나버리면 저거 헛거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제후들이 받쳐줘가 자기 천자가 된 건데. 자, 그리고 제후 띄우고 불인이면 상기 띄우고 기구라. 제후들이 참지 못하면 그 몽구자예요, 몽구자. 이래서요. 몸이 죽어, 없어져. 왜? 요게 후드예요. 제후들인데, 이 후들은, 옛날 후들은 대개가 집성촌에 가까워요. 그럼 요 리더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겁니다. 제후가 뛰어나지 못해가 문제가 되면 그걸 죽이고 그 가문 중에 뛰어난 사람을 새로 세우고 제후를 세워요. 그래서 이거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 몸이 없어진 거야. 상태가 없어졌다. 죽일 상태. 없어진 거예요. 관리 띄우고 불이면 관리가 참지 못하면 형법 띄우고 주라. 이 목벨 주자거든요. 목벨 주자. 형법 위에 가지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형법 위에서. 관리가. 그 다음에 형제 띄우고 불이면 형제가 참지 못하면 각 띄우고 분보라. 형제가 화합해서 같이 농사 짓고 옛날에 같이 올려가지고 합심을 살아야 되는데 형제가 참지 못하고 맨날 싸우면은 각각 떨어져 살게 되고 분거를 하는 분거. 그러면은 옛날 요즘 같으면 기가 맞죠. 옛날 기가 없을 때는 농사 못 지어 이렇게. 지가 망하는 거죠. 분가고. 부처 띄우고 버리면 부부가 지압이 붙자 쳤잖아요. 부부가 참지 못하면 영자 띄우고 고라. 이 영자는 하여금 영자입니다. 하여금 영자. 하여금 삽자고 통하는데 하여금 영자인데 자식으로 하여금 영자 자식으로 하여금 고독하게 만들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애들이 부모가 맨날 싸우고 뭐 헤어지고 하면은 다시 고독해져요. 풍무 띄우고 불이면 벗들이 참지 못하면 정이 솟다는 성글을 솟답니다. 성글해진다는 거예요. 정이 성글어져.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지죠. 정이 성글어져. 자, 자신 띄우고 불이면 자기 자신이 참지 못하면 환 띄우고 부재라. 이 제자는 제갈 제자, 없어질 자인데 우환이 제거되지 않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환이. 지난번에 우환은 다시 설명하자면 우환은 이 환자는 현대인들 환자가 제일 많다 했잖아요. 이게 환자인데
요 네모 두 개는 뭐냐면 어떤 상황들이 상황들이. 이게 마음이고, 요거는 마음이 어떤 상황을 쭉 빠져나가면서 오는 스트레스 병이 뭐냐면 우한 한자. 현대인들이 70% 넘는다고 말 듣겠는데, 이 현대인들은 이 환이라는 병이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스스로가 참지 못해가 자꾸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하게 되면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오는 우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적지 않아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뭐 갖고 있는 우환이. 그게 이 인이라는 것 아까 했지만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 느긋해지면은 어떤 외적 조건들이 부딪히면 그것이 쑥 뒤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지 그게 스트레스로 몸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공간이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의 수양에서 온다는 거예요. 스펀지에 물건이 있듯이 쑥 뒤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 여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남을 봤더니 폭이 크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톡톡톡 튀면 일마다 골치 아프지 뭐. 맨날 조그마한 거 톡톡 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 근본적으로 인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건 아까 자기 수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장활 마지막에 자장활 선제로 이 제자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 좋구나 반복하는 거죠. 난인 띄우고 난이야. 선제 띄우고 선제라. 난인 띄우고 난이라. 참기 어려움이요. 어려울 난자니까. 어려울 난자 소리야. 어려울 난자. 참기 어려움이요. 참기 어려움이요. 이 말이죠. 비인 띄우고 불인이요. 불인 띄우고 비인이야.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해돼요?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 진리, 부처님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진리의 마음 같으면 어지간한 거는 포효 참을 수 있는데 결국은 참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본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또 사람이 아니야. 결국 똑같은 말인 거예요.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참는 것은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공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었을 때는 들어와서 전부 다 튀어요. 바삭바삭 튀어요. 그냥. 가마솥에 콩 튀듯이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여분의 마음의 공간에 여분을 만든 것은 각자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론이라는 게 동양 사상에서는 유가 철학, 로장 철학, 불교 철학이 전부 다 주장한 게 뭐냐면 수양론이라고 하는데 수양론은 자기 마음의 공간을 비워가면 갈수록 세상을 채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마음이 비우면 비울수록 세상을 받아들여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쁨이 커지는 거죠. 사소한 하나하는 것도 기쁘고, 그러면은 그런 기쁨에 충만해지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기쁨이 충만해지면 사람 얼굴이 변한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한 말씀드렸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의 만찬에서 예수의 모델과 유다의 모델이 달랐다는 그런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적인데 동양에서 당태종의 그 부인이 장순왕후라고 하면 그렇게 장순왕후라고 부이는데 그 장손 씨라는 그 부인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당태종이 화가 나 참지 못하면 막 그럴 때마다 그 부인이 완전히 호흡을 하면 쫙 내려가 참고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당태종이 막 절망하지고 울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음에 이 위증이라는 사람, 방혈령과 위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태종한테는. 방혈령이라는 사람은 당나라를 세울 때 이세민하고 같이
분사 활동을 하면 이세민이 완전 측근이에요. 광현령인데 이 사람은 이세민이 완전 측근이에요. 당초에 측근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되기까지의 최고의 참모였어요. 참모. 그런데 위징이라는 사람, 위징이라는 사람은 이건성이라 해가지고 이세민이 형인데 형 밑에 있던 참모인데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형의 최고의 참모 위징인데 이 위징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죽인 형의 최고의 참모였던 이 위징을 태종이 그리 큰 거죠. 이 당태종이 뭐냐면 자기 측근을 갖다 참모예요. 자기 측근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감 상상이 안 됩니다. 요즘 정치만 보세요. 좋은 사람으로서 막 내치는 시대인데. 참는데 이 사람은 늘 바른 말이에요.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참모 삼을 때, 너는 나를 갖다가 죽이려 했는데, 그런데 뭐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래요. 그때 내가 모시겠던 이건성이 당신을 죽였다면은 이건성이가 태자가 됐을 거다. 왕이 됐을 거다. 그 내 말 안 들어서 결국은 당신이 왕이 됐다고. 이 정도로 말할 정도니까. 당당하게. 그런데 어느 날 위직은 계속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태종한테 너무 바른 말을 딱 했더니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낮에 업무 보다가 회사 가서 업무 보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술 한잔 먹으면 막 화수 나니까 이 자식이 이거 뭐 이런 놈이 왕한테 감히 대들고 그랬을 때 장손왕후가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당신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왕후의 정상 옷을 딱 차려가지고 딱 나와요. 그래 큰 절을 해요. 당신한테. 전하는 형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야. 왜? 위진 같은 이런 훌륭한 신하가 당신한테 바른 말을 해주는 걸 보면은 당신은 성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그냥 완전히 당첨 가버린 거죠. 그런 참모가 장손왕후야. 태종이야. 그러니까 돌아갔었을 때 얼마나 울어요. 점차게 울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게 창업의 동기는 방현령 수성은 위징이라 그래요. 유명한 창업 수성이란 인터넷 치고 곧바로 창업 수성이가 나는데 하여간 그 이야기 해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순간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는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참을 수 있게끔 한 발짝 무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친구나 참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잘 사는 거죠. 왜? 그 화가 나가지고 벌벌벌 끓고 있는 상황에서 직언을 해가지고 그 화를 가라앉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는 드물거든요. 오늘 세상 보세요.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막 제가면 여당이 야당이 간에. 그래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모도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리더도 필요한 거죠. 요즘 그게 약한 거죠. 이 시대가 지금 그게 약하게 굉장히 좀 혼란해지는 건데. 아무튼 자장이 말하는 이 참을인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혼란과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향이 올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 불인에서 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영력 띄우고 운. 경영 띄우고 운. 굴기자는 릉 띄우고 처중하고 호승자는 필 띄우고 우적이라. 경영력의 세계를 굴기자, 자기를 굽힌다는 굽힐 글자입니다. 굽힐 글자. 자기를 굽히는 장은 이거는 겸이거든. 겸손한 겸자인데 자기를 굽히는 것은 그냥 굽히는 것은 비굴할 텐데 그냥 어떤 상황이 자기를 이렇게 굽힌다는 것은 상대를 항상 인정하면서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굽힙니다. 자기 잘나는 것 때문에. 끝까지 이기려고 막 하지. 그러나 그력 있고 공량이 큰 사람은 굽힐 줄 알죠. 상대 높일 수도 있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높여주면 결국은 자기가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낮추고 자기 혼자 최고라 하면 자기 혼자 꼴찌. 다 손가락질 할 텐데. 혼자 잘나라는 거지. 끊임없이 상대를 높이면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국량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늘 중요한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거야. 늘 중하게 되어보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좋아할 테니까. 반면에 호성자, 자기 잘났다는 거죠. 이 교만한 자예요. 잘난 사람 되게 교만한. 이길 성자, 좋아할 자, 이기기를 좋아하는 거야. 남을 이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돼. 항상 적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굽힌다는 건 비굴한 것이 아니라 포용력 때문에 포용력은 아까 얘기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을 가져야만이 굽힐 수 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나 이 자기 잘났다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못 굽힙니다. 늘. 우리나라 현재 말고 과거에 이 정치판에 보면 뛰어난 몇몇 사람들 계시는데 이름 못 밝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문제는 중요한 보직을 못 차지해요. 머리 좋다고 늘 소문나는데 못해요. 왜? 예를 들자면 그 박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 좋으니까 딱 하면 주주주 나오는 뭐가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가서 참모들이 혼자 잘났으면 잘났지 내가 그 아래서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못 만들어. 계보를 못 만들어. 혼자 매일 잘났고. 그러니까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 같은데 바보라 하기는 못하기나 그냥 더쭉 끌어앉으니까 그 팀들이 많아가 결국은 그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끌어서니까.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갔나? 하여간, 굴기는 자기 자신의 용량이, 마음이 넉넉하면서도 겸손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연지 중요한 자리를 앉게 되고, 호성자, 자기 잘났다고 늘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곳에인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즉, 적을 만나러 있다니까. 적을 만나게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 삶이 좀 어려워진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